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고 일본에서 이제 관수라고 하죠. 관계의 수를 해가지고 2차 관수라고 표현되어 있어 한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보니까 읽어보면 2차 관수 y꼴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제 관수라고 합니다. 이거에 x축에 관한 이제 x축 대칭 이동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이러면 이 점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뭐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바뀌냐면 x는 그대로인데 y4가 바뀌어요. y4 바뀌고. 그럼 무슨 축 대칭하냐? x축 대칭한다.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y4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인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이제 평행선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평행선 기호를 이건 이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평행 이 기호를 이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 플러스 1이 돼요.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y축 이것도 y꼴 3이라 생각하고 이걸 넘기면 y-3이구나. y-3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행이동일 때는. 이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얘가 뭐가 된다? y꼴 x 제곱이 된다. 얘가 y꼴 x 2x 제곱이요? 2x 제곱이 되었다. 그랬을 때 ABC의 값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주면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뭐냐면 y축으로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x축 대칭이니까 y 부호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리고 ax 제곱 bx 플러스 c야. 이 상태에서 이제 x 대신 뭘 대입하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 y 마이너스 하면 대입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대입을 할 때 가로를 쳐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의 제곱 b x 더하기 1의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어떻다는 지금 얘랑이 같다는 거야. 이제 정리만 해서 부호를 나란히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에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다 넘어오면 되겠다. 그죠? y꼴로 되겠네요. y꼴은 얘가 가고 얘가 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에 x 플러스 1 그다음 너무 마이너스 c죠? 그런데 얘가 넘어갔지만 마이너스 y 넘어가 y 되고 얘는 이쪽 넘어갔죠? 근데 3이 있으니까 3 c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3c 되네. 자,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수 찾으면 되겠지. 자, 이거 하고 요거 비교해서 같다고 찾는 게 이제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x 더하기 1이니까 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로 이걸 찾을 수도 있어요. 얘를 한번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게요. 일단 이거 가장 쉬운 방법 전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에 x 제곱 2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죠. 그럼 전개하면 이제 마이너스 a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죠.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x가 없잖아요. 그럼 얘랑이 x항인데 없어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x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이 되니까 없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2여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인 얘가 뭐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c라는 애가 또 역시 없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니까 4. 그래서 4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b의 값이 4라는 것도 찾았어요. b 4 찾았죠? b 4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꼴 이게 넘어가 c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찾았어요. 그죠? 이해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전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메린차슨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x 플러스 1로 만약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x 플러스 1로 나눈다. 나누면 여기서는 약분하면서 약분이 된다는 건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도 x 플러스 1로 약분하면 나머지가 안 생겨. 근데 여기는 나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요걸로 조리제법을 쓰는 거야. 자, 조리제법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야. 주어진 식을 조리제법.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러면 마이너스 1 x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보였을 기억 안 돼.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는 x의 마이너스 1을 조리제법을 적는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 2죠. 그 다음에 1차의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 상수함도 없으니까 0. 이렇게 해서 조리제법을 써볼게요. 여기서 제자가 이 나누기 제자죠. 가감승제 할 때. 가감승제 할 때 이게 더하기 빼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말에 뭐 가감승제할 때 조리제법.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더하는데 더할 게 없으니까 2 쓰겠죠? 곱해서 여기 쓰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되고 더하니까 2가 되죠. 그럼 얘가 나머지라는 거야. 얘가. 그럼 그게 누구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죠. 요거. 3 마이너스 c라는 나머지가 지금 3 마이너스 c를 이쪽에 있을까? 3 마이너스 c가 2라는 거지. 그럼 c의 값이 얼마 돼? 답이 안 맞았다는데. 3 마이너스 c가 아니지. 맞나요? 아니지. 뭘 잘못했지? 계산할 때 마이너스 1 빼고 어디?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더해서 3 빼기 C가 있네. 이거? 왼쪽 여기. 마이너스 1 빼고 마이너스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을 빼먹었네. 미안한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까 있어야 되네. 계수할 때. 참 그렇게 뭔가 계산이 안 맞았어 지금. 이렇게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네. 복수를 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C 값이 달리 나오겠네. 자, B가 아까 A가 마이너스 2 넣으면 B가 4라는 걸 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플러스 2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C는 0 돼서 C의 값이 5에서 4 빼니까 1 나오네요. C의 값이 1이 맞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아까 이 3 마이너스 C가 검증해 보는 거야. 3 마이너스 C 색깔 다른 걸로 할게. 이 아까 나머지가 3 마이너스 C가 생긴다는데 그 3 마이너스 C가 요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C가 1이라는 걸 검증할 수 있어. C 1이 맞아. 이해돼?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제 나누니까 얘 하나 약분되고 얘도 약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1로 나누면 생긴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b가 될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b.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조리제법 한 번 더 하는 거.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게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죠. 그죠? 요게 누가 된다는 거야? 나머지인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b라는 거야. 그래서 b가 4라고 나온다. b 4 나오죠? 아까 b 4 10.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 맨 처음에 남아 있는 요 이 마이너스 a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a가 얘인가?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래서 저기서 a 값도 마이너스 2라는 게 찾아져요. a 값 마이너스 2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개에서 개수 비교하는 건데, 개수에서 전개 비교를 하다 보면 지금 선생님이 방금 뭐 하나 빠뜨려가 마이너스에 빠뜨려가 실수했잖아요. 그죠? 의도는 아닌데 의도한 것처럼 돼서 빌드업 됐는데 앞에서 잘 지적해 줬어요. 그거 빨리 잘 생각해 줘가지고 찾아줘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하나 빠뜨려서 실수했는데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해서 틀리면,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을 때 직접 전개하지 않고 얘를 갖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첫 번째 문제 하고 갈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x축 대칭일 때는 y 부호가 바뀌고, 그럼 y축 대칭일 때는 x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일 때는 모든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고, 평행이동일 때는 이 평행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평행선을 꺼놓고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꼴처럼 만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요걸 대입하면 된다. 공식처럼 알아두면 잘 안 까먹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 용량이 작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특이하게 뭐 많이 외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거 배울 때가 있어.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뭔가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장현종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모양이 이렇게. 그럼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V자 요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올라간 요런 이렇게 외운 게 있어요. 나중에 미적분 심화 들어가면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거 몇 개만 알아둬도 갑자기 수학이 재밌어지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정승재 수학 1타 강사 있잖아요. 3, 4, 5등급의 그 1타 강사 1, 2등급은 뭐 현호진 이런 그 친구가 수학 어디다 써먹냐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변화율 미분을 이용한 변화율을 해가지고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 미국에 주식을 투자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 인터뷰한 기사의 댓글에 이런 거 보고 주식 투자 들어가면 또 돈 다 잃는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나는 아니죠. 항상 겸손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은. 자, 13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y 꼴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정점이라는 게 뭘까요? 꼭지점이지, 그지? 꼭지점을 정점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정점이 이 정상할 때 정자지. 3,-8이다 이가. 이랬을 때 p 값, q 값, 뭐 r 값, p하고 q의 관계, 그 다음에 r과 p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r이 0보다 작을 때 범위가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게 이 p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면 p가 만약 양수라고 하면 p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올라갈 거고, p가 음수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꼭지점, 정점이 여기서만 정점이 되는데, 이거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공식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유를 풀문하고 이거 하나는 외워둬야 돼.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암기해주면 여기서 요 공식이 y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p잖아요. 그러면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2p분의 q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a가 p고 b가 q지 지금 부호가 포함해서. 자 이랬는데 이거의 값이 지금 3이라는 거야. 3.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하면 q는 이 마이너스 2p를 여기다 곱하니까 6p가 되겠죠. 그러면 q는 마이너스 6p. 첫 번째 가로가 마이너스 6p네. 그 글자가 이렇게 두 자이면 부호까지 포함한 답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죠? 글자가 한 장에 숫자 한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을 갖다가 여기다가 x 좌표에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잖아. y값. 그럼 조금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3을 넣어주면 3은 9p 더하기 3을 넣으면 3q 더하기 r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q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넣어주면 지금 r하고 p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r하고 p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q가 없어져야 되겠지. r하고 p 관계만 남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6p를 넣어주면 9p 마이너스 63 18p 플러스 r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본 지금 문제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일본어를 잘하면 아주 유리하고 못해도 얼추 이렇게 거듭거듭 풀어낼 수 있다 아이가. 선생님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일본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렇죠? 나도 핸드폰에 이렇게 일본어 깔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직 가방이 짧아서. 자 그러면 이제 r은 이렇게 썼으니까 r만 남기고 얘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9p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9p가 되겠죠. 그럼 9p 빼기 8 이렇게 돼서 정답은 여기가 9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9하고 8만 답을 넣어주면 이게 대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y가 0보다 작은 거의 범위. y가 0보다 작다 이거. 그럼 y라는 게 뭐야? 쪼그죠 좀.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인데 이게 0보다 작다. 이거의 범위가 x가 k에서 k 플러스 4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k 값하고 p 값을 찾아라 이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y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로 볼록하든가 위로 볼록할 건데 이 작은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얘일 거야. 만약 이렇게 끄어보면 이게 x축이라고 끄어보면 0보다 작은 게 이 부분이고 이것도 만약 끄어보면 x축이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게 이 부분이야.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k에서 x가 k 플러스 4라고 했다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되잖아. 요 그림이 되면 요거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뭐 k보다 작고 x가 k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림이 이런 형태였다면.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아닌 거야. 이 형태가 아니고 요 형태인 거죠. 이해돼요? 저는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요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4고 0보다 작은 범위는 요 부분이었던 거야. 이렇게 예측이 되지.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k하고 k 플러스 4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낫겠지.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 k랑 k 플러스 4를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되지. 공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p지 b에 해당하는 게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q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런데 아까 p하고 q 관계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q 자리에다가 저기다가 마이너스 6p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 값은 몰라도 이렇게 약분이 된다. 문제가 지금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순간 p 값은 0이 아니라는 게 포함된 거야. p가 0이 아니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2차 함수다 이 말 자체가 최고차의 개수인 p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p는 이렇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죠. 나누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6이 되는데 요 두 개 다음에 2k
더하기 4가 6이 되니까 K 값은 얼마 된다? 얘 넘어가면 2고 2로 나누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K 값은 1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K 값 1이라고 찾았지? K 값이 1이라고 찾아지면 이제 P 값을 찾아야 돼. P 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뭐 어떻게 찾을까? 여기 K 값 1 넣으면 이게 6이죠. 이거 갖고는 안 찾아지네. 그러면 이제 P 값을 찾으려면 얘가 지금 이게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5지. 그러면 1하고 5라는 거야, 두 근이. 그러면 요 식이 y는 p에 x-1,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게 1이고 얘가 1 더하기 3이고 5 이렇게 된다. 그쵸?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전개해 보면 p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6x 이 곱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다 전개하면 px제곱 마이너스 6px 플러스 5p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5p가 r이라는 걸 알 수 있어. r 이꼴 5p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r하고 아까 p 관계가 여기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r 자리에다가 여기 5p를 넣어주면 5p는 9p 빼기 8이 돼서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니까 4p는 8. 그래서 p가 2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관계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처음에 구한 걸 가지고 두 번째까지 다 구해내는 연계되어 있는 일본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연결돼요. 앞에 거 구한 걸 뒤에 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빌드업이 되어 있어 문제가. 그래서 앞에 이거 왜 구하나 하는데 마지막에 앞에 구한 걸 다 써먹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잘못 구하면 마지막에 안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구하라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처음에 구할 걸 잘 구해놓으면 빌드업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다 정답이 찾아지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야구도 그렇지만 축구도 그렇지만 그 스포츠도 잘 보면 철저하게 빌드업이 돼 있죠. 걔네들 약간 스페인 축구 느낌도 나고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 풀어봐도 여러분들 그런 걸 조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14번 문제네요. 14번 문제 근데 누가 일본어로 된 걸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자, 한번 봅시다. 14번 보면 AB는 정수이고 A는 0이 아닌 2차 함수 y 꼴. 자, 14번 문제. A는 0이 아니고 y 꼴 A의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마이너스 2,6이 통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자가. 통한다는 말은 지난다는 거. 이 점이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 말이야. 지난다. 그리고 그랬을 때 B하고 A의 관계가 저렇게 된다는 거.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네모가 된다. 자, 그리고 이거의 정점을 꼭지점 이걸 사용해서 해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대입을 하는 거죠. 쉽게 들어 위에서 통한다 이건 대입하는 거. 대입하면 y가 6이라는 거고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a가 되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3a 요거 계산하니까 3b 이꼴 6 3은 나누니까 2 그러면 b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요 자리에 답이 2가 되겠네. 그죠? 네, 2가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았어. 자, A와 B 관계 찾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꼭지점을 A에 가는 식으로 써놔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보면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a가 이거잖아. a분의 b. b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됐겠지. 근데 그 꼭지점 x 좌표가 a와 b 관계니까 일단 이거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 버리면 2a분의 b인데 이 b 자리에다 뭘 넣어놨나? 얘를 넣어주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되겠지. b 자리에 이거 넣어주니까. 그럼 저렇게 하니까 네모칸에 지금 들어가야 될 숫자가 2고 2면 되겠네. 그죠? 이해되죠?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건 뭐 네모칸이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해야 되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나왔으니까 결론은 2a분의 b인 거야. 그죠? 얘를 넣어도 좋고 얘를 넣고 어느 게 더 편할까? 난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넣는 거는. 그럼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이제 저거라는 거야. 그럼 y는 이게 꼭지점에 y 좌표죠. y는 a의 x 자리에다가 2a분의 b 넣어서 제곱 마이너스 b x 자리에 2a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게 4a 제곱인데 a 하나 약분되니까 4a가 될 거고 얘는 b 제곱이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얘를 지금 다 뭐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a의 가나식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그럼 얘를 좀 정리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2a 4a니까 얘도 4a로 만들면 2를 곱하면 2지. 그럼 마이너스 2b에서 b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a하고 b 관계가 쪼거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얘를 b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하면 지금 거기 y 좌표가 된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a분의 p 자리에다 이거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a고 p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죠. 계산하기 귀찮지? 되게 귀찮은데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분모는 4a가 확정된 것 같아. 4a분의 자 이거 전개하면 이걸 미리 이 마이너스 놔두고 이 안에 걸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a지. 마이너스 2가 4로 올라타려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8a 제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4a가 나오고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는 올라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8a가 돼야 약분하면 플러스 2 되겠죠. 됐죠? 혹시 계산 틀린 거 있나 내가 지금? 그러면 마무리 해보면 4a분의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a 제곱 그 다음에 이거 12a 마이너스 4.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뭔가 완전 제곱으로 묶였어. 그쵸?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9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가 돼. 그럼 얘가 완전 제곱 묶이네.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 3a이고 얘는 마이너스 2 하면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하면 3, 3, 9a 제곱 6이 10 2, 3, 6, 6이 12a 딱 떨어지네. 그래서 그 네모칸 안에는 3하고 여기가 2면 되겠다. 이해돼요?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완전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4번은 첫 번째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1번 그거 2차 함수 1번이라는 게 이거지. 이거에 정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자, 정점 y좌표, 꼭지점 y좌표 요거지 지금. 요게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때 a 값은 뭐가 무엇이냐 이거지. 그럼 또 이거 계산해야죠. 요게
여기 아까 뭐로 다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잖아 지금, 그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꼭지의 y좌표를 바꾼 걸 보니까 y는 이렇게 되지. 4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 이 y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질문이 이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거야.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조금 A 값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할까? 여기까지 하고 칠판 줄이기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얘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8A, 4A를 이쪽 곱하면 플러스 얼마 돼요? 2, 4, 8A가 되지. 그러면 3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8A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 3, 3은 9A 제곱 마이너스 3, 6, 12A 플러스 2는 4 이꼴 8A가 되고, 얘를 다시 쓰면 9A 제곱 마이너스,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0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A 값 2개 나오잖아. 지금 답이 A 값 2개 찾으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돼. 되는 것 같아. VA하고 A하고 4가 2, 2로 하니까 둘다 마이너스 하면, 그죠?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된 거 맞죠? 이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합하니까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2거나 또는 A 값이 9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네모칸에 첫 번째 거는 2, 두 번째 거는 9분의 2 이렇게 답이 체크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때 A가 9분의 그 말이 뭐야? A가 9분의 2라고 한다 이거야. 그 다음 줄이 일본에서 항상 빨리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하 A가 9분의 2가 된다 이거야. 이거 똑같은 말을 또 써놨을까? 안 된다 이 말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랬을 때 2차 함수의 정점 x 좌표는 뭐고, 이제 2차 함수 교점 x 좌표는 뭐고, 이해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거는 일본어가 안 되면 이거 문제 못 풀어내겠네. 자, 무슨 말인지 빨리 일본 잘하는 사람 그 다음 거 번역을 해보세요. 자, 시간 1분 줍니다. 1분. 자기가 이거 번역해서 선생님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지금 뭔지 알겠습니다. 이하라는 말 밑으로 있는 거. 그거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맞추면 내가 커피 하나 삽니다. 얘기해봐요. 이하 A가 9분의 2일 때 이거일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뭔 말이야? 그 다음에 9쪽 맞나요? 응? 9쪽 맞나요? 9쪽 맞아. 지금 14번 있는 거 14번에 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하라고 돼 있지. 이하 A가 이 A가 9분의 2. 그럴 때 이차 함수 1번의 그래프의 정점은 x좌표와 네모칸으로 있고 1번의 그래프는 x축의 두 개 교점의 x좌표는 네모칸이랑 네모칸으로 있다. 단 네모칸이랑 네모칸은 해답 순서를 그러니까 해답하는 순서를 묻지 않는 거 상관없다. 응. 네, 상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모칸이 뭐야? 답이. 그건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해봐봐. 이 해석까지 했으니까 구해봅시다 이제.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일본은
뭐야? 어떤 어? 어떤 이하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답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x 좌표는 뭐고 정점 x 좌표는 아까 정점 x 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마이너스 2,6을 지난다고 했고 정점 x 좌표는 여기서 꼭지점 x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2a분의 b가 되거든. 근데 a하고 b 관계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a 값을 이걸로 하자는 거잖아. 즉 9분의 2로. 그럼 여기다가 9분의 1을 넣어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게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 a가 9분의 2고 b가 9분의 16을 넣어주면 9구 약분되고 이게 4고 4분의 16이 되니까 4분의 16 약분해서 4가 되네. 그럼 꼭지점 x 좌표가 4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그 꼭지점 x 좌표는 4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다음 단계 1에 x축과 두 교점에서 만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x축의 두 교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a 값이 얼마나 나와있지 지금? 9분의 2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9분의 2 x 제곱 b에다가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6 x 마이너스 9분의 2 9분의 16 이꼴 0 x축과 만난다 했으니까 y 값이 0이겠지.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9가 쭉 나오니까 귀찮잖아요. 그럼 9를 양변에 다 곱해버리면 9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6x 그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6이니까 14. 14 이꼴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치워도 되겠네. 얘를 2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꼴 0 돼.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x 값은 1하고 x 값은 7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x 좌표는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는 1하고 7이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또다시란 뜻이야? 단이요. 어? 단. 뭐와 뭐는 해답에서 순서가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1하고 7이라는 거는 순서가 상관없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마다? 또한 함수 1은 x가 0에서부터 9 사이에 있을 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다 이 뜻이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렇나요? 지금 x의 범위가 뭐라고 했냐면 0에서 9 사이라고 했어. x가 0에서 9 사이일 때 x가 0에서 9 사이일 때 이 함수 y는 이거 지금 a 값이 9분의 2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에다 9분의 2는 20 9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x 그 다음에 이게 계산한 게 9분의 14 요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일단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아까 얼마였지? 이게 꼭지점의 x 좌표였죠. 꼭지점. 그럼 이걸 정점이라고 하지. 정점.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아까 4라고 그려졌으니까 그 4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오케이. 들어와.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올라간 이런 그림인데 뭔지 몰라도 x축에서 보면 여기가 꼭지점의 x 좌표 4야. 그러면 4에서 0까지는 4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요 정도에 4칸 떨어져서 0이라고 하면 9는 4에서 9는 5칸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갔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9야. 그러면 요걸 딱 이렇게 감을 잡으면 아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 식에다가 4를 넣어준 거고 최대값은 이 식에다가 9를 넣어준 거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일본 수학 특징이 뭐야? 계산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 엄청 복잡해, 그죠? 연산 능력을 따지는 거야. 학생이 분수 계산 막 제곱 나오고 이런 거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어주면 9분의 2에 4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곱하기 4 플러스 9분의 14 해서 요거 계산한 값이 거기서 말하는 최소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지나 본데? 이 9로 다 통분하면 4, 4, 16에다가 이게 32죠. 32 마이너스 4, 6, 24 4, 4, 64 되고 플러스 이게 14가 되네. 그죠?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9분의 56이죠. 56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네. 마이너스 9분의 8인데 그 보기가 분수꼴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최대값을 해볼까? 최대값을 9를 넣으면 9분의 2의 x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9 플러스 9분의 14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러면 이것도 9로 다 통분하면 9, 81 28에 16 162 맞죠? 마이너스 144. 6, 5, 14, 144 14 그럼 이게 9분의 이게 얼마야? 14를 76이죠. 176 하니까 32 그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답이 맞는 거 확인해 봐요. 계산 어? 마이너스 30부터 10점 마이너스 18 이거? 여기 계산실 수 있어? 마이너스 30부터 10점 마이너스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32 이게 마이너스 32야? 18 아니 그냥 32는 10점 마이너스 30 어 그 10점은 마이너스 18입니다. 마이너스 18이야. 내가 산수를 실수했네. 그러네. 마이너스 18이네. 잘 발견한다. 좋아요.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면 맞네. 네모칸이 지금 이중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글자가 두 자라는 거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 마이너스 2 찾았어요. 그리고 최대값은 9분의 32. 이해돼요 지금? 계산할 때 이런 것도 꼭지점 x좌표를 기준해서 얘는 4 차이 나니까 이 정도, 얘는 5 차이 나니까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0도 넣어서 계산하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또 넘겨보세요. 오늘 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야. 15, 16 전부 다 2차 함수가 이런 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치수 나오는 게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 2차 함수가 왜 최대치수가 가장 많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2차 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가 이렇게 꼭지점에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정점에서. 근데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는 요게 최대라고 할 수 없는 게 요게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최소라고 할 수 없어.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더 최소일 수도 있어. 그래서 3차 함수일 때는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것보다는 뭘 많이 따지냐면 극대 극소를 많이 따져요. 요 점이 극대, 요 점이 극소라고 얘기하죠. 극대 극소라는 얘기를 써요. 얘는 최소 최대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에서 개념적으로
극대극소를 많이 따지는데 이 극대극소에서 이제 여러분들 극대하고 극소는 뭐냐라고 하면 부호가 변해. 뭐에 부호가 변하냐면 극대점을 기준해서 접선을 꺼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극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변화율과 관계가 돼요. 변화율이라는 뭐야? 미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면 얘는 극소가 되죠. 그러면 극대하고 극소가 이렇게 변하는 여기 어딘가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터닝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도 중요하듯이 3차 함수는 주로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변화율, 변화하는 관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따지는 거고 2차 함수는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냥 그래프가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이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얘를 있잖아요. 한 번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 2ax 플러스 b가 돼. 그게 0이 된다라고 놓으면 이걸 왜 0이라고 하냐면 이 미분한 게 접선 기울기인데 이 최대최소에서 보면 접선 기울기가 다 0이에요. 접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면 여기서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을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미분해가지고 꼭지점에 x좌표를 마이너스 2a분의 b를 미분해서 이렇게 알아둬도 좋다. 그러면 3차인 이 식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가 있는데 얘도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뭔가를 찾아내는 공식들이 등장할 거야. 그거는 이제 오늘 수업의 범위에 벗어나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에서 뭔가를 또 찾아낼 수 있어요. 변곡점도 찾아낼 수 있고 뭐 하는데 이렇게 호기심만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제가 화장실 좀 자 쉬는 시간 잠깐 할게요. 쉬는 시간 했다 그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